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김희정입니다. 이 연휴가 지난 우리 시장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진미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국발 경기 우려는 점점 더 심해지면서 원화 약세는 심화되고 위축된 투자 심리 속에서 실적 민감도도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의 시장 투자 전략 방송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 좋으셨죠?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제가 힘차게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맞이하고 싶은 3,000 그리고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시장을 위해서 오늘도 힘을 잃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청자분들께 이영석 케어를 통해서 매일매일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 또 급등주를 통해서 수익까지 극대화하는 방법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수익 종목 끝이 없습니다. 이영석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의 수익률 공개해 주시죠. 네. 자, 먼저 저희가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은 자동차, 로봇, 바이오, 화장품, 반도체, 즉 시장이 원하는 종목군으로 일단 히든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 좀 조정을 보였지만 그 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일 뿐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교육방에서는요. STS 중공업을 오늘 매도를 했었는데요. 자, 8월 2일 날이죠. 8월 2일 날 매수를 했다가 좀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를 했는데 모회사인 STX가 인적 분할을 승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STS 중공업 자체적으로 지금 그 주가 수준은 싸다라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세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교육방에서는요. 자, 스윙 세 종목을 오늘 진입을 했는데요. 자,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 스윙 세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약주 종목이 조금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여행 재개 종목과 그다음에 IT 종목 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새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 종목 관련해서 너무 궁금하다. 이 세 종목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이 세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세 종목은요, 제약주 종목군에서도 사실 오늘 히든 종목과 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중국 여행 재개 종목은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IT 종목은 그동안 실적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안 좋았지만 이제 새로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최근에 강한 기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노란톡방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을 통해서 오늘 개인적으로 아마 오늘 XM이나 이런 종목들을
노란톡방에 있는 회원 그 가족분들은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시장 관련 내용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 종목도 언급을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했으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 그 정보 관련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자료는요. 지금 내일 오전에 제가 2개의 파일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사실 화요일 날 들었어야 되는데 자, 수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 날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체크까지 해 놓은 상태니까요. 내일 오전에 오셔가지고 내일 오전에 배포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 다운 받으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관련해서는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내일 오픈하는 2개는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 자료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꼭 도움 될 거니까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노란 톡방 안에서 이영석 전문가님의 이 수익 종목 끝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과 이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의 매매, 시간의 단일화에 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익 종목까지 함께 공략해 가면서 시청자분들과 더욱더 이 급등주를 포착하고 수익을 극대화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 시청자분들께 이 직접 주식에 대한 긍력을 키울 수 있는 이 핵심 비법 자료집뿐만 아니라 내일장부터 바로 함께 공략이 가능한 3가지 블라인드 종목까지 지금 바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행, IT, 제약까지 지금 바로 함께 진입 가능한 그 타점과 종목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가득한 선물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시장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빠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지금 시장 앞으로 어떤 전망 바라보고 계신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시장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빠지는데 이영석 전문가의 뷰는 왜 아직도 강세장이냐라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수가 2,600대일 때 봤을 때는요, 오히려 하락 종목의 비율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상승하는 종목은 더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종목에 관한 쏠림이 조금은 분산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니 2차 전지니 이렇게 종목 섹터별로 좀 몇 섹터만 가는 섹터만 지금 가던 모습인데 지금 최근에는 여기서의 돈이 좀 확산되면서 상승하는 종목 수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은 지금 이 구간은 상승과 하락, 특히 2,600, 2,650, 2,550, 물론 2,500까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3,000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종목을 더 싸게 살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하락이 조금 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 종목이 14종목이 나왔어요. 이게 과연 비정상적인 시장일까요? 왜냐하면 상승 종목이 많았을 때 상한가가 많은 건 이해가 가능하지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해서 4분의 1 상황에서 상한가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비정상인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정상인 구간에서 계좌가 하락하는 거는 그거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에서 너무 빠른 손절과 그런 것보다는 좀 시장을 관조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도 보세요. 이 높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상승 종목이 더 많다는 거는 그만큼 2차 전지의 자금이 초전도체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소수만 즐거웠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계좌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너무 막판에 2차 전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아플 구간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종목들도 크게는 한 고점 대비 한 40~50% 정도 하락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요. 지금 와가지고 신경질적인 매도나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좀 어느 구간에서 추매를 해야 될지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승하는 도중에 잠시 조정을 보이는 구간, 특히 8월 달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9월 달도 좀 추석이나 그리고 돈 쓸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8월, 9월만 여러분들이 잘 버틴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워렌 버핏이 이 말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수익률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의 돈이 참을성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장을 관조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내가 공부나 종목 공부나 이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종목들을 찾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 현재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저점으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의 8월 수익률 벌써 세 자릿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략하는 종목마다 벌써 이 100% 가까운 수익률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급등주를 포착하고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키워갈 수 있는 이 핵심 자료집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의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바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블라인드 3가지 종목까지 지금 입장하시자마자 바로 제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모든 선물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신들의 매매 시그널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매 시그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신호는 매수,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시그널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K-뷰티를 이끌어가던 화장품의 자리를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기업은 올해 줄줄이 최고 실적을 예고했는데요. 전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2014년 약 47억 달러였지만 2020년엔 96억 달러 규모로 커졌으며 2030년엔 약 38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 미용기기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바로 의료 미용기기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6.83% 상승 마감했고요. 바이오플러스 6.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 시장은 의료 미용기기를 그동안 조용히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7% 상승이라는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신호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 피부과에서 여자분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맞습니다. 이 레이저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꾸준히 많은 수요와 함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브랜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지금 이 타이밍에 가지고 오신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미용기기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중국의 그 여행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던 게 뭐냐면 카지노, 여행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의료 관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예전까지 그 전까지는 코로나 전에는 중국인들이 1위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가 중국에서의 어떤 그 봉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인이 1위를 기록했다가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중국인이 조금 오면서 2위까지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이 중국에서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한 3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그 의료 관광 그쪽에 그 외국인들이 좀 오면서 좀 이 의료 쪽의 실적이 좀 더 나아지겠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뭐 미국, 뭐 중동 것보다 일단은 서경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니까요. 의료 관광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2019년에 3,700억이었다가 2021년에는 확 줄었어요. 435억으로 확 줄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그 이전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한 10배 이상의 그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뭐냐면요. 울트라 Q가 바로 이제 복부나 하는 거고 셀렉 시스템 그다음에 소모품면은 이게 얼굴 하면서 지는 건데 이게 다 뭐 레이저 그다음에 RF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RF 같은 경우에서는 2분기 때 뭐 일본 쪽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전에 그 뭐 클래시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는데 지금 그 계속해서 해외 쪽의 승인, FDA 승인이 나면서 해외 쪽 판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으로도 실적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텐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정도에 승인이 될 것 같아서 중국 쪽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모멘텀이 있어서 각각 해외 쪽 상승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실적도 보시면 얘네들 실적이 보시면 수익률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소모품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빠르게 얘네들의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3% 정도의 이익률 자체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올해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증권가의 어떤 분석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차트를 제가 이번에 한 번은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앤핸들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그런 분석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시장에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연기금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 그래서 기관들이 좋아하는 기관들의 수익률을 이끌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신고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매출 성장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로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시그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바이오 플러스고요. 역시나 오늘 장에서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역시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 바이오 플러스 어떤 이슈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HA 필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히알루론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거의 어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세럼 같은 거 있잖아요. 세럼. 그러니까 촉촉한 그리고 수분을 먹으면서 머금게 해가지고 피부에 수분을 오면서 촉촉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닭뼈슬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건데 최근에는 배양을 통해서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뷰티, 그래서 요 필러를 사용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피부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유착 방지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 그 안에 장기들이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뭉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유착 방지제, 그러니까 장기끼리의 어떤 그 마찰이 없게 하는 그런 유착 방지제, 그리고 관절 조직 수복제처럼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 코스메틱 관련해서 뭐 피부, 촉촉한 피부를 위한 메조테라피나 화장품으로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바이오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사업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MDM 테크라는 거는 자, 제품의 용도 마이크로 배드 모노페라티 테크놀로지. 그래서 제품의 용도 사용 목적에 따라 점탄성과 응집력을 항상 조절하는 거. 즉, 그 히알루론산을 얼마나 더 응집력 있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이 바이오 플러스가 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추가적인 공장 설립까지 하고 있어서 이런 그 캐파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매출액을 보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매출액은요, 거의 800억 수준까지, 올해에는 한 800억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률 자체가 피부 미용 쪽의 이익률은요, 3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40% 이상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 대비 이익률이 높다. 그래서 이 업종 자체는 퍼가 그래서 좀 높습니다. 자, 오늘은 이 퍼에 관련해서는 PER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PER 자체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성도 높고 그다음에 이익에 관련해서도 좀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러만 있다가 계속해서 화장품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익률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매출 볼륨은 조금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런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때는 요 안에서는 계속 자사주를 매집하고 있었고 자사주를 사고 있었고 최근에는 눌림을 보이면서 21선에서 계속해서 반등하고 그다음에 박스권을 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자체도 원래는 이게 박스권을 계속 잃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저항을 뚫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여기서도 제가 좋아하는 컵앤핸들 패턴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을 뚫는 거래량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바이오 플러스 여러분 이 두 종목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바이오 플러스가 무슨 초전도체 관련 뭐 이런 거 살짝 엮이긴 했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시장에서 뭐 갖다 붙인 거니까 그것보다는 본업에 대한 집중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 테마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면서 두 가지 종목 모두 매수로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강세 테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속에서 당장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우린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할지 그 모든 내용 방송 안에 담겨 있고요. 방송 이후에 한 종목 한 종목 정확
정확하게 공략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시장 속에서 급등주를 판별해내서 수익까지 높여나갈 수 있는지 그 모든 핵심 기법은 USB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육할 수 있는 자료 모두 오늘 방송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강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7.12% 상승 마감한 CS 베어링입니다. 세계 각국이 이상기후로 신음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해상 풍력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풍력 발전기용 베어링을 생산하는 CS 베어링의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새 공제액이 실적을 견인하고 북미와 유럽 시장의 풍력 타워 수요가 늘면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장 강세 테마주로는 이 CS 베어링 풍력 발전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점차 IRA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하고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7%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큰 강세 개별주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초전도체주 파워로직스를 가지고 와서 이 종목은 그때부터는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은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이제 나왔어요.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가기에는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런 강세 개별주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이렇게 기관들이 그 틈새를 노려서 계속해서 매집하는 종목군들을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CS 베어링을 가져왔는데요. 자, 한번 이거 쭉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뭐 그냥 다 좋겠지, 그냥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이런 그 워딩에 대해서는 아직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린 산업과 탄소 배출 정책의 최고 수혜주다. 일단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시장에서는 더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EU에서는요,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을 기존의 32%에서 45%까지 재설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력선이나 이러한 그 배전이나 그 변압기나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위해서는 변압기 쪽으로도 어떤 투자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체크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에서 풍력 시장의 확장은 국내 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다. CS 윈드, CS 베어링은요, 베리타스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세계 1위의 어떤 풍력 터빈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수혜로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세계 1위 풍력 발전 타워 업체인 CS 윈드는요, 지멘수와 2030년까지 4조 원 규모의 해상 풍력 파워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산이나 뭐 이런 데서 되어 있는 거고, 부유식은 해상 풍력 쪽으로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정식과 부유식 해상 풍력 구조물 발주가 올해부터 이제 진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지면서 이만큼 그 순차대로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인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숫자를 따져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요, 풍력 베어링과 이런 타워와 니켈을 지지하는 부품 그리고 풍력 터빈 요 세 개 이외에 또 다른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출액이나 이런 이익 자체를 봤을 때요. 올해랑 내년에 큰 폭의 성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80억 정도인데요. 지금 적자에서 지금 80억 정도의 흑자를 보여주고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100% 정도의 실적 성장. 즉 2023년과 2023년에서는 한 2.5배까지도 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기 위해서는 아마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이런 숫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요.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초이스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 같고요. 매출액도 올해 대비 2025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계산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상승했던 부분이 바로 2025년도까지 되어 있는 그 실적을 땡겨와서 그것이 바로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한 10배, 뭐 수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도 신재생 에너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특히 풍력 관련 종목들이 더 좋을 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주가를 봐야 되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노랑톡방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충분히 지금 일봉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한 2,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양음양의 어떤 그 형태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을 이룬 이후에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 신고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S 베어링 같은 이 종목,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이 신재생 에너지의 탑픽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시면,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보시면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 부분만 한번 잘라서 보겠습니다. 잘라서 보신다고 하면은 보세요. 쌍바닥 이후에 이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는 단기적으로 18,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면 한 30-4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다. 어떤 종목이든 지금 제가 그 초전도체를 봤을 때 사실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왜냐? 차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은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봉에서도 좋은 종목 CS 베어링 좋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보다도 실적이 이제 묻어날 수 있는 종목 CS 베어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탑픽으로 두고 계속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급등주 포착을 위한 핵심 강의는 내일 당장 노랑톡방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관련 종목들, 특히나 오늘 준비되어 있는 내일장보다 바로 함께 시청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3가지 비밀 종목들까지 오늘 입장하시자마자 받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이영석 전문가님의 이 교육 자료집, 지금 입장하시자마자 신청만 해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이 USB 자료집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 이영석 애널리스트가 이 긴 기간 동안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모든 비법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포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도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그 실전 노하우 오늘 바로 이 시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많은 분들 이 가치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정작 시장을 바라볼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PER, PBR, 밸류에이션 파악을 오늘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가 뭐 애널리스트였으니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제가
노랑톡방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요. 자, 가온전선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말씀했는데요. 근데 저는 바로 가온전선 깔끔하다. 1분기 실적만 130억인데 작년 실적이 285억이면 자, 올해 500억 가장했을 때는 바로 PER 3배. 그래서 사야 하는 종목으로 본다. 즉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PER 3배라는 거는 이 PER 3배라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3년만 이 가온전선이 영업을 하면은 시가총액만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PER 500배라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카카오뱅크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벌어야지만 그때의 시총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PER 3배라는 거는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PER 관련해서 한번 제가 어떻게 제가 이렇게 빠르게 바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PER이 뭐냐?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 그래가지고요. 즉, 그 주가 수익 배율입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게 보면 뭐라고 할까 여기 있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눴을 때 PER, 즉 PER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그 회사가 저평가가 되어 있냐, 고평가가 되어 있냐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물론 이거 PE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이 나와야 돼요. 순이익이 나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PER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연속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PER이 높다, 낮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PER이 한 50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ER 10배에서 12배 사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만 벌면은 그만큼 시가총액까지 벌 수 있는 종목.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년을 벌어야지만 지금의 시총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하지만 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왜 그래도 그 주가가 설명이 되냐? 바로 기대감, 그 시장의 기대감이 바로 PER에도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는 AI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바로 PER을 높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온전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온전선 상반기 영업이익이 290억. 그럼 한 해 영업이익이 벌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온전선의 시총은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290억이면 하반기까지 하면 한 500억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시가총액을 바로 이익으로 나눴어요. 이건 500원 나누면은 PER 3배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싸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 왜 시가총액을 왜 이런 식으로 나누냐? 한번 그거는 계산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왔을 때 PER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한번 여기 제가 계산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은 순이익과 PER인데요. 자, 여기서 하면은 자, 시가총액은 뭘까요?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뭐입니까? 주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EPS는 뭘까요? 바로 순이익을 뭐로 나눴죠? 주식수로 나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눴고 그러면 주가는 뭘로 또 표현되니까 EPS 곱하기 PER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바로 요 구간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걸 따지고 해볼게요. 자, 주가는 자 EPS가 요거를 이제 요 밑단으로 오면은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 나누기 EPS가 PER이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뭡니까? 바로 주식수분의 시가총액이죠.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순이익을 바로 주식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주식수 시가총액 곱하기 이게 밑으로 가고 주식수가 오면은 요거 이렇게 나눠버리면 순이익이 바로 시가총액이 이런 식의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 바로 PER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 회사는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게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시가총액을 순이익 혹은 영업이익으로 나누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자체, 물론 순이익에는 이제 세금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거를 그냥 영업이익으로 요즘엔 나누셔도 PER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눴을 때 PER, 그래서 PER 3배, 그래서 가원전이 싸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봐야 되냐? 가온여상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보셨듯이 시가총액이 얼마였나요? 1,558억이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해 버는 게 50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PER 한 3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변압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성장주란 말이에요. 성장주는 한 10배 이상은 10배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더블 이상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 자체도 급등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컵앤핸들 패턴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온여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매수하셔가지고 시총 3천억까지는 무리 없이 보는 종목. 그러니까는 올해는 그냥 계속해서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이게 PER이 워낙 낮기 때문에 만약에 PER이 6배만 간다 쳐도 굉장히 싼 종목인데 지금 현재 시총이 1,500억이다. 1,558억이다. 그러면은 3천억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여기서 더블 가도 전혀 이상한 종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스윙으로 장기 투자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와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결합돼야지만 이러한 종목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내성 그리고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공시 해석 방법에 이어서 밸류에이션 계산 방법까지 이 시장 속에서 투자를 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 계속 방송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나도 정말 시장 속에서 급등주를 포착하고 수익까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핵심 기법 자료집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오픈 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부터 바로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바로
네. 대원제약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콜대원인가요? 그 콜대원인가요? 뭐 우리 예, 네, 실험약을 먹었었죠. 네, 그 실험약을 먹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비만 치료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제약은 코로나 때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물론 지금 요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감기약이 약간 좀 회수가 됐어요. 회수가 됐다가 다시 이번에 재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상승은 이루어졌고 또 하나의 상승은 바로 이런 비만 치료제 신청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 식약처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라파스와 함께 비만 치료제 일상을 신청하는 쾌거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대원제약은 머스카 위고비 패치를 개발해서 비만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 비만 치료제 이 공동 개발 계약은 이건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올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대원제약 또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원제약은요 또 어떤 거 하냐면요 세미클루타이트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라파스랑 계속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때 5월 달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감기약 어린이 거 회수가 되면서 빠졌는데 이때 5월 31일 날 이런 음봉이 보였던 부분이 뭐냐면 이때 바로 비만 당뇨 관련된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다가 최근에 하락한 이후 최근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위고비나 그다음에 어떤 그 삭센다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물론 펩트론이나 인벤치랩도 있지만 인벤치랩, 라파스, 근데 추가적으로 동아ST, 대원제약까지도 여러분들이 비만 관련 치료제로 한번 편입하시면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얘는 실질적으로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상 최대를 보이면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좀 실질적으로 적자긴 하지만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약가에서 제약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만 당뇨까지 그 드라이브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주가 상승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이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살짝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다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리고 비만까지 추가된다고 하면은 2만 원 수준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보십시오. 이러한 그 수급도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제약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만 관련 치료제로서 한번 편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든 종목 대원제약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추가 전략 모두 받아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히든 종목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영수 전문가님께서 내일장부터 바로 함께 공략해볼 수 있는 추가 3가지 종목 지금 바로 입장하자마자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에서 급등주 포착 히든 비법 자료집까지 오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이 모든 선물들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통해서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주요 기업이 올해 줄줄이 최고 실적을 예고하며 화장품주가 이끌어가던 K-뷰티의 미래를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이슈 속 오늘의 의료 미용기기 테마 탑픽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 제이시스 메디칼과 바이오플러스까지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2분기 최대 실적과 함께 비만 치료제 임상 신청 호재 속 대원 제약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